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현장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세금 인상을 제시하며 관철 캠페인에 나섰으나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미 국내 총생산이 6.4%나 늘고 백신 접종과 현금 지원으로 경제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55만 3천 건으로 떨어져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시니어들의 입원율이 9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 최초로 타이슨스 코너 백신 접종소에서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현장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긴 대기 시간 등 혼란을 대비해 현장 접종을 적극 홍보하고 있진 않지만 지난 화요일에만 예약 없이 300명 가까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전화 예약도 한국어로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버지니아 타이슨스 코너에 대형 백신 접종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현장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하루 3,000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슨스 코너 접종소는 최근 며칠간 백신 수급이 급격히 좋아지자 선착순으로 백신을 놔주는 현장 접종을 시작한 겁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긴 접종 대기 시간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전히 전화나 백신 파인더를 통해 사전 예약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예약하는 번거로움 대신 다소 긴 대기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경우라면 타이슨스 코너 접종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선착순 현장 접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 버지니아 주민이 아닌 경우라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슨스 코너 접종 장소의 하루 현장 접종 가능 숫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 대기 시간 없이 좀 더 확실한 백신 접종 확약을 받으시려면 한국어로 편안하게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는 전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인분들이 백신 예약 핫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Thanks for calling the Virginia COVID Information Center. 한국어는 3번을 눌러주세요. 버지니아 코비드 안내센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한 의료 문제가 있다면 전화를 끊고 911로 전화하십시오. 65세 이상인 경우 1번을 눌러주십시오. 전화를 하시면 코로나19 정보센터로 연결되고 1번 영어, 2번 스페인어에 이어 3번 한국어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현재 한국어 외에도 100여 개 언어로 백신 예약을 도와 소수민족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홈페이지에 백신 파인더라는 항목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 특히 영어 사용에 어려움까지 겪는 한인의 경우 백신 파인더를 통해 예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877-829-4682번으로 주중 쉬는 날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세금을 2조 달러 인상해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플랜에 투자하겠다는 방안을 공개 제시하고 지역을 돌며 관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세금 인상에 결사 반대하고 있어 지나친 퍼주기에 여론 반응도 엇갈리며 민주당 결집도 어려워지고 있어 축소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시간여 동안의 첫 의회 연설에서 6조 달러나 되는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위한 세 가지 플랜 가운데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방안과 2조 달러의 세금 인상을 과감하게 꺼내들고 이른바 현장 세일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 이어 29일 애틀란타, 30일 필라델피아를 돌면서 관철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미국 구조 계획을 시행해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력 대응하고 미국민들의 삶과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gether we passed the American Rescue Plan. We're already seeing the results. We will have provided over 220 million COVID shots in those 100 days.
더 나은 미국 재건을 지속 추구하기 위해 두 번째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 번째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Families Plan tonight, which addresses four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ing American families and in turn America. First is access to good education. 미국 가족 플랜에서는 3, 4살의 유아원인 프리스쿨을 무상교육시키고 커뮤니티 칼리지 첫 2년간 수업료를 면제하는 교육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맞벌이 또는 워킹맘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자녀 보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가족 돌보미 휴가에도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12주 동안의 유급휴가를 연방에서 지원해 통상임금의 80%, 월 4,000달러까지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에는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는 대신에 부유층 기업들은 공평하게 세부담을 해야 한다며 증세를 공식화했습니다. I will not impose any tax increase on people making less than $400,000. But it's time for corporate America and the wealthiest 1% of Americans to just begin to pay their fair share. 10년간 2조 달러 인상하려는 바이든 4대 증세안은 최고소득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환원하고 기업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분에 최저세를 부과하고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한해 현재 20%를 40%로 2배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4조 달러의 인프라 방안을 위해 2조 달러 이상 세금을 올리겠다고 공언해 공화당의 결사저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의 상당수가 직접 지원받았던 첫 번째 미국 구조계획과는 달리 인프라 방안은 간접시설 지원이어서인지 열렬한 지지 열기가 뜨거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나친 거대 정부 개입과 마구 퍼주기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대규모 세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고용 차질, 증시 폭락 등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지 여론이 약해지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7명에 달하는 중도 타협파들이 법인세 인상폭을 28% 대신 25%로 낮추는 등 축소 타협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장 세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규모를 축소 조정해 민주당만의 결집을 이뤄 6월과 7월, 8월 사이에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분기 미 국내 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6.4%나 늘어나며 백신 접종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으로 경제 반등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1,400달러씩 현금 지원받은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어 1분기 소비 지출이 10.7%나 급증해 1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으로 미국 경제도 급반등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6.4% 올라갔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경제활동 재개로 급반등했던 지난해 3분기에 33.4% 성장에 이어 4분기에는 4.3%로 급속 둔화됐다가 올 1분기에는 다시 6.4% 성장으로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1분기 성장률의 급등은 역시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 미국민 소비 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7%나 급등했습니다. 전분기의 2.3% 증가에 비하면 약 5배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미 국민들은 상품 구입을 23.6%나 급증시켰고 서비스 이용은 4.6% 늘렸습니다. 정부 지출도 늘어났는데 연방은 13.9%나 증가했고 지역 정부는 1.7% 증가를 합해 6.3% 늘렸습니다. 미국의 1분기 수입은 5.7%나 증가한 반면 수출은 1.1% 줄어들었습니다.
미 국민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 백신 접종의 가속도를 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안심하고 1조 9천억 달러나 풀고 있는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을 받고 지갑을 활짝 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0일로 취임 100일을 앞둔 현재 미국에서는 백신이 3억 도수 이상 배포돼 2억 3,500만 번 접종됐으며 인원수로 보면 한 번 이상 맞은 사람들이 1억 4,300만 명, 접종 완료자는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전체 성장률도 6.5%까지 올라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연준 은행장들의 다수와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가 될 것으로 올려잡았으며 골드만삭스는 7%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에서 가장 더디게 회복될 분야는 고용으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미국 구조법을 시행해도 팬데믹 이전의 실업률 3.5%로 회복하려면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55만 3천 건으로 더 떨어져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메릴랜드는 6,800명으로 780명 더 줄어든 반면 일시 정체됐던 버지니아는 한 주에 2만 9천 건이나 급증하는 바람에 4만 3천 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늦게 회복되는 고용시장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55만 3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56만 6천 건에서 1만 3천 건 더 떨어지면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또 갱신한 겁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6,800건 신청돼 전주보다 780건 줄어든 반면 버지니아에서는 한꺼번에 2만 9천 건이나 급증하며 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접수되지 않아 대폭 감소했다가 이를 재개하며 급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7만 5,500건이 접수돼 전주보다 2,650건 늘어났으며 플로리다에서도 2만 3,600건으로 4,700여 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한꺼번에 2만 건이나 급감하며 2만 7천 건을 기록했고 뉴욕은 4만 건 접수됐으나 전주에 비해 1,300건 줄었으며 조지아는 2만 5,600건으로 6,800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매주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1,656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381만 명으로 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들도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697만 4천 명으로 33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추가로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519만 3천 명으로 41만 3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의 전체 일자리는 팬데믹 직전보다 830만 개가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3월에 6%까지 떨어지고 한 달에 91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호성적을 거뒀으나 팬데믹 직전의 실업률 3.5%로 회복하려면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시니어들의 입원율이 9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입원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 시니어들의 입원율을 세밀히 살피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8%이고 두 번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68%에 이릅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입원율이 94%나 줄었다 밝혔습니다. 백신을 두 번 맞아 접종을 완전 마친 경우 입원율이 94% 줄고 한 번만 접종받은 경우 64% 감소한 것으로 CDC는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94%에서 95%에 이른다는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입원율 감소가 중요한 이유는 노인들의 경우 입원율이 사망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1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미국 14개 주에 있는 24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와 코로나19 유사 증상 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 417명의 자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들 환자 중 18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230명은 음성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187명 중 18명인 10%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자였고 1명만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230명 중 44명, 19%가 1차 접종을 받았고 18명 8%는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로 백신의 효과가 특히 사망률이 높은 노인 인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면서도 미국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8%고 두 번 접종을 모두 마친 노인 인구의 비율은 68%에 이릅니다. 주 정부는 최근 들어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미국민들이 줄고 있다면서 연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가 노인 인구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